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조치가 확산되고 접종이 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하면서 4차 대유행이 끝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여전히 6,600만여 명의 백신 미접종자들이 남아있다며 이들이 5차 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다음 달 8일부터 가능해진 가운데 교차 접종을 한 사람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CDC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등 일부 지역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수업을 거부하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안전한 할로윈데이 파티를 위해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고 백신 접종을 다시 독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할로윈데이를 맞아서 철저한 위생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밀폐 공간이나 또 다수가 모이는 곳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은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입니다. 파월 전 장관은 흑인 최초의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백신과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는 보급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높게 책정돼 있는 판매 가격 때문입니다. LA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이 최종 주민 공청회까지 완료됐습니다. 한인타운 단일화 방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변의 기름 유출 사고는 대형 화물선에 닫히 바닷속 송유관과 부딪히고 이것을 끌고 가면서 송유관이 휘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크라 센터에 거주하는 한인 척추신경의가 탈세 혐의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화와 TV 드라마 제작자들 간의 이 헐리우드 대형 제작사들이 임금 인상 같은 각종 현황에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늘로 예정했던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여전히 물류 대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사재기 조짐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근로자들의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의 여파로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거듭 몰아세웠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체포했고 곧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LA 다저스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다저스는 지난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애틀란타에 2패를 당한 뒤 결국 시리즈를 뒤집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열린 PGA 투어 더 CJ컵에서 로리 맥길로이가 25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임성재는 20언더파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7.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까지는 흐리지만 오후 들어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향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100%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전파력과 중증력을 가진 델타 변이가 LA 지역 감염의 100%라는 겁니다. 때문에 LA 카운티 보건국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 입원 환자 숫자는 최근 며칠간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LA 지역의 입원 환자 숫자는 여름부터 거의 2달 가까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며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가 확산되면서 미국 내 접종이 늘고 또 확산이 둔화되자 4차 대유행이 끝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6,600만여 명의 백신 미접종자들이 5차 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접종 자격이 있는 12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한 차례 접종자를 77%,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67%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70%를 넘기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빚던 것이 백신 의무화 조치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6주 동안 감염은 47%, 입원은 38%가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곧 대유행을 극복할 것이라며 의무화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abor Department is going to soon be issuing an emergency rule for companie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o implement vaccination requirements among their workforce.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백신 미접종자가 대유행 극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자격이 있지만 여전히 접종하지 않은 6,600만 명가량이 5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We still have approximately 66 million people who are eligible to be vaccinated who are not vaccinated. The degree to which we continue to come down in that slope will depend on how well we do about getting more people vaccinated. 그러면서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전에 겪었던 확산의 물결에서 봤듯이 재유행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헬로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로 이어지는 휴일에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저조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무화를 놓고 경찰 노조와 정부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가장 첨예한 갈등의 현장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의 로리 라이트푸트 시장은 모든 공무원에게 10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양대 경찰 노조 하나인 경찰공제조합이 경찰관들에게 시카고 경찰관들에게 라이트푸트 시장의 지시를 무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호세에서도 지난달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시당국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도 연말까지 계속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겐 징계 처분과 검사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볼티모어에서도 경찰 노조위원장이 경찰관들에게 시당국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종 여부 보고 의무화가 다음 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은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시간주에서도 경찰 노조가 최근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는 가운데 시 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애틀에서는 경찰 노조위원장이 백신 의무화로 경찰관 인력 부족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의 전면적인 미국 입국이 다음 달 8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을 교차 접종한 사람도 미국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미국의 새 여행 정책이 다음 달 8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탑승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항공사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물론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한 백신도 인정된다고 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WHO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의 접종 완료자도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백신 교차 접종자도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CDC는 FDA나 WHO가 사용을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는 교차 접종자도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 대변인은 CDC는 백신 교차 접종을 권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선 교차 접종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FDA나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을 무엇이든지 2차례 맞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SPN 여기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요구한 회사 방침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학 풋볼 취재기자 얼리슨 윌리엄스가 회사 방침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신념은 내가 최근 많이 생각하는 단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아이를 하나 더 갖길 바라는 내 희망과 관련한 의학적 우려 외에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내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가치관과 윤리관념을 깊게 들여다봐야 했고 결국 그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사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회사 백신 정책을 자신에게는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거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풋볼 취재기자입니다. 대학 풋볼 선수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선수들을 만나고 취재하려면 백신 맞아야죠. 코로나 치료제도 백신과 마찬가지로 저개발국은 보급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원가에 비해서 수백 배나 부풀려진 높은 판매 가격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미 식품의약국에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몰누피라비르 한 세트는 200mg 캡슐 4정을 하루에 2번 5일 동안 모두 40개 복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은 한 세트에 $700, 우리 돈 82만 원에 170만 세트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체 구매액은 $12억,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CNN은 전문가들의 원가 분석을 인용해 몰누피라비르 한 세트의 비용은 $18, 우리 돈 약 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회사가 신약에 많은 이익을 붙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가 먹는 약 개발에 자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같이 높은 가격은 놀라운 일이라고 CNN은 꼬집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인도주의 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은 머크가 특허와 가격,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수단은 전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취급돼야 하지만 백신 공급 과정에서 봤듯이 부유한 국가들의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치료제의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유한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치료제 주문에 나서 백신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호주 등 10개 국가가 머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NN은 상대적으로 백신 도입이 늦었던 아시아 국가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먹는 치료제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Lost a remarkable and loving husband, father, grandfather, and a great American. Colin Powell was a retired four-star general. He was a distinguished and trailblazing professional soldier whose career took him from combat duty in Vietnam to becoming the first 흑인 black 최초로 national security advisor.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입니다.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국무장관은 1991년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자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파월의 가족은 페이스북 성명에서 우리는 놀랍고 다정한 남편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라고 별세 사실을 전했습니다. 가족은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쳤고 감염된 뒤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937년 뉴욕 할렘의 자메이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파웰 전 장관은 역대 4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퇴역 사성 장군입니다. 뉴욕 시립대에서 ROTC를 거쳐 소위로 임관해 한국 서독 등지에서 근무했습니다. 베트남전에도 참전해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월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 이어서 1987년 11월에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아버지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인 1989년 흑인 최초이자 최연소 합참의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1991년 미국의 걸프전 때 합참의장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의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파월은 또 아들 부시 대통령 때인 2001년 1월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으로 기용된 뒤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던 2005년 1월까지 자리를 지키며 대외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파월은 요직을 거치면서도 정치적 싸움과는 거리를 두고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흑인으로서 다양한 유리천장을 깨뜨렸던 그의 경력은 정치권에서도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정계에서는 파월 전 장관에게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992년 걸프전 직후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고 1996년에는 재선을 노리던 클린턴 대통령의 공화당 대항마로 출마하라는 촉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 대선 때도 비슷한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몸담았던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줄곧 지지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유리천장을 깨고 흑인 최초의 합참의장이자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이 오늘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간간히 빗방울 떨어지며 싸늘한 공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흐린 하늘은 점심시간 이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70도를 밑돌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과 모레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은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부분적으로 구름도 늘면서 이 주말까지 이 간간히 햇살이 교차하는 날씨 반복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10도 중반을 넘어서 잠시 포근해지지만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주말경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오늘처럼 70도를 밑돌아 때이른 추위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50도, 벨리와 랜드엠파이어 지역 68도, 47도, 해안 지역은 64도, 51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 중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7도, 낮 최고 기온은 5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1 노르선상입니다. 미션 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번 사우스선상에서 5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피규로와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과 세 번째 레인에 타이어와 림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5번 노스선상입니다. 랭크신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크라 센터에 거주하는 한인 척추신경의가 탈세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크라 센터에 거주하는 49살 난 박범진 씨가 허위 세금 보고로 세금을 탈루한 죄목으로 지난 목요일 6개월의 실형과 1년의 보호관찰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놀스리즈에서 BJ박 척추신경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 씨는 자신의 업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3년여에 걸쳐 축소 보고한 혐의로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박 씨는 6개월 실형 외에도 25만 2천여 달러의 미납 세금을 반환하도록 명령받았으며 $10,000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교통사고 상해법 변호사들을 통해 의뢰받은 고객들의 합의금에서 치료비조로 79만여 달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입니다. 박 씨는 상해법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수표를 자신의 척추신경이 비즈니스 구조로 입금하지 않고 체캐싱을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일례로 2014년 한 해 동안 박 씨는 척추신경으로 벌어들인 소득 27만여 달러를 체캐싱을 하는 방법으로 소득에서 누락시키고 국세청에는 연소득을 9만 5천여 달러로 낮춰서 소득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소득 상당 부분을 은행에 입금하는 대신 체캐싱을 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러 왔습니다. 국세청은 비즈니스 소득을 누락해 탈세를 일삼는 비즈니스 업주들이 많다며 박 씨의 케이스가 이들 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PD 경찰관에 의한 총격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통계 자료에 따르면 LAPD 경관 총격이 올해 2021년 들어서 지난해의 2020년 수치를 앞섰다는 것입니다. 올해 10개월 반 동안 30번 총격을 가했고 이 30번의 총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주민은 모두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020년에는 이 27번 총격에 7명이 사망했고 그 전년도 2019년도에는 26번의 총격에 사망자 12명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2주 동안 5번의 LAPD 경찰관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년간 계속된 LAPD의 경찰관 총격 감소 노력이 빛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경찰관 총격 사건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지역 내 강력 범죄가 늘고 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 총격 사건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신과 치료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급증한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차별, 증오로 인한 우울이나 공포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란 사실이 부각되면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증오범죄와 팬데믹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문화적 낙인을 극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신건강치료를 나약함의 신호로 치부하고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까 우려하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계 증오차별 문제 심각성이 미 전역에서 대두된 영향이 컸습니다.
또 반아시아 폭력이 실질적 위협이라는 점이 명확해지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제도적 인종차별에서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2020년도 센서스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른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이 지난 주말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최종 주민공청회가 완료되면서 확정 단계에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재조정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한 K2.5 안이 최종안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여서 예상 밖의 변수가 없다면 한인타운을 제10지구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에 개최된 마지막 공청회에서 무려 7시간 동안 K2.5안 지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28일 시의회 표결에서 선거구 재조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에릭 가세트 LA 시장에 서명만을 남겨두게 되는데 재조정된 선거구 지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화됩니다. 내년에도 전국의 주택가격은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월가 대형 투자은행 등은 내년에 집값 연말까지 추가로 16%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0%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높은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예상되는 기준금리 상향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올해와 같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여전히 셀러스 마켓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주택가격 인상을 점친 배경에는 공급 부족의 장기화와 대형 투자자들의 주택시장 진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대형 한인 쇼핑몰 가운데 하나인 로데오 갤러리아의 새로운 임대주가 최근 상당수의 테넌트들을 대상으로 캠 차지를 포함한 임대료를 최고 3배 가까이 올려 테넌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로데오 갤러리아는 임대권을 놓고 기존 임대권 소유주이던 이현순 가주마켓 대표와 채권자인 김일영 심장내과 전문의 간의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소송 결과로 지난 7월 중순 이 김일영 전문의 측이 새로운 임대권의 소유주가 되면서 새로운 매니지먼트 회사 측이 대부분의 테넌트들에 대해 캠 차지 등을 부당하게 계산해 임대 요금을 대폭 높이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입주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로데오 갤러리아 상가 번영회 측은 지난 10월 8일자로 퍼시픽 매니지먼트사에 보낸 서한을 통해 로데오 갤러리아 임차인이 지난 9월 14일에 받은 통보 서류와 리스 정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퍼시픽 매니지먼트사의 임차인들과의 의견이 절충되고 동의된 합법적인 서류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로데오 갤러리아 테넌트들 대부분은 지난 8월부터 적용된 비싼 임대료 가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새로운 관리회사 측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집단 행동에는 입주 업체들 가운데 20여 곳이 동참하고 있다고 상가 번영회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재미의 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오는 1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가든그로브의 하얏트 리전시 오렌지 카운티에서 과학기술 전문의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경력 개발과 삶의 구축이란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는 기술 전공 박사 후 과정 혹은 졸업을 앞둔 박사 과정자, 조교수, 초급 경력의 연구원 등 한인 과학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문화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가 오는 20일 즉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줌을 통해 시민권 신청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절차와 시민권 인터뷰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 또 시민권 신청 자격과 최근에 바뀐 내용, 시민권을 취득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을 주 내용으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퀸즈 베이사이드
이 뉴욕입니다.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 일대의 주택 절도와 차량 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7가지 주요 범죄 가운데 주택 절도와 차량 절도, 강간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일부 영화관에 임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정부는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100의 현금 카드까지 지급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시작한 이래 10월 초까지 워싱턴 DC에서는 총 4,430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대사관이 보고한 업무 현황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약 3,692건의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했다는 겁니다. 이후 10월 초까지 738건이 추가로 발급돼 총 4,430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이민의 관문,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국인 독립운동 사적지에 표석이 세워집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역사박물관은 미주 한인이민 역사 118주년을 맞아 미주 지역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 현장에 독립운동 표석을 세우고자 한다며 그 첫 번째로 오는 12월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이 표석이 세워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 지역 고령자들의 부스터샷 접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리니클에 따르면 백신 접종 고령자가 면역체계 약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커지면서 백신 3차 부스터샷 접종이 강하게 권고됐지만 실제 접종률은 접종 가능 인구의 1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신문에 따르면 파이자 백신만 부스터샷 접종 승인이 난 것이 이 같은 현상 중 하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주민 대다수가 지난 5년 사이에 자신의 생활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가운데 반 정도는 높은 생활비로 인해서 이 베이 지역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70%는 지난 5년 사이 자신의 생활의 질이 저하됐다고 대답했고 50% 이상은 앞으로 수년 사이 베이 지역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시애틀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유예해왔던 노상주차 위반 차량의 토잉 조치를 15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차량 내 노숙자들의 실질적 거주 공간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시애틀시 교통국은 주차한 뒤 7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토잉해가는 기존의 처벌 조례를 다시 작동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주정부와 킹 카운티, 또 시애틀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키셉 카운티가 백신을 접종하는 직원들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키셉 카운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 카운티 직원들에게 올해 말까지 $500의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1월 3일부터 주 3회 대한항공 인천 호놀룰루 노선 재개를 앞두고 하와이 한인 관광업계가 기사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백신 2차 접종자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보유 관광객에 대한 격리 면제 국가가 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하와이도 단체 및 신혼, 업체들의 인센티브 행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와이의 한인 관광업계가 기사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와이주 10살부터 17살 사이의 청소년 6명 가운데 1명이 비만입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 하와이주 내 미성년자 비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이 10월 13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19년도에는 11.1%였던 이 청소년의 비만율이 2019년부터 20년까지 15.5%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비만율 상승폭만 따져보면 전미 2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치 못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야구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네, 다저스가 이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이제 첫 경기에 나섰잖아요. 지난주에 2경기에 나섰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유행가 가사가 나왔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됐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네. 훌리오 유리아스가 8회 말 등판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2점을 내주면서 결국은 동점을 만들었고 역전패 당하면서 2경기 모두 다 9회 말에 결승타 맞으면서 2패를 안고 돌아왔잖아요. 네. 지금 전문가들이 보니까 로버스 감독이 이제 8회에 던질 선수가 물론 켈리 젠슨 선수 앞에 던질 선수가 마땅치 않았고 좌타수가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훌리오 유리아스를 깜짝 등판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훌리오 유리아스 선수는 거기서 나와서는 안 될 선수였던 것 같아요. 자, 물론 가끔 가다가 선발진을 불펜으로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어제 경기는 정말로 악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대4로 9회 말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2패를 안고 LA로 돌아왔어요. 경기 내용을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황이 2대0으로 앞섰고 여기서 방출됐던 작 피더슨이 동점 홈런 치면서 2대1 만들었고 또 다시 2점 달아나서 4대2가 됐는데 또 2점을 내주고 훌리오 유리아스가 그리고 마지막에 켈리 젠슨이 한 방 맞으면서 4대2로 5대4로 경기를 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생각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리아스가 아니었으면은 경기가 1승 1패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적지에서 하나만 건지고 돌아와도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경기를 못 견디고 돌아왔어요. 물론 3승 1패에서도 결국은 1승 3패에서도 뒤집기에 성공해서 월드 시리즈로 간 다저스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만 희망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홈 경기에서 세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면 그래서 3승을 거둔다면은 기회는 있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제 경기는 두고두고 후회되는 깜빡쇼 결국은 우리를 깜짝 놀래게 말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이제 PGA 투어 CJ 컵이죠, 이름이? 예, CJ 컵이 더 CJ 컵이요. 네. CJ 컵이가 원래 제주도의 나인브리지에서 열리는 대회거든요. 네. 그리고 PGA 중에서 우리나라 회사가 스폰서해서 하는 그런 멋진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에서 세계 유명 선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나 많은 그 팬들이 제주도로 대거 몰려가고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코비드 19 때문에요. 라스베가스로 옮겼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더 서밋 골프장에서 CJ 컵이 열렸는데 지금 한국 선수 중에서 임성재가 지난주 우승에 이어서요. 최종 라운드에서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7개, 보기 1개, 8언더파 64타 4라운드 합계 20언더파 268타의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잘 쳤습니다만은 코스가 조금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가스가 지금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공동 9위, 20언더파 가지고도 공동 9위밖에 못했어요. 20언더파면 뭐 엄청나지. 골프장이 좀 쉽긴 쉬운 모양이네요. 네네네. 제가 가도 언더는 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는데 아무튼 공동 9위에 머물렀고 상금을 24만 달러를 받았어요. 9위인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4만 달러면 LPGA 우승 상금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네요. LPGA 그 가격도 상금 가격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LPGA 인기가 아주 최고 좋거든요. 한국 분들은. 네. 왜냐면 나가면 우승하고 웬만하면 다 상위 랭킹에 한국 선수들이 끼다 보니까 LPGA 상금 좀 올려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뭐 시장이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PGA 투어가 그래서 이 정도로 경기가 마무리됐고 임성재 선수는 아무튼 멋진 그런 경기를 펼쳐줬다 볼 수가 있겠고 이 CJ컵이다 한국이 스폰서로다 보니까요 또 탑 랭커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이경훈 선수 25위 올랐고 김성현 선수 35위 올랐고 특히 이름을 좀 알 수 없는 무명의 선수들이 미국 PGA 뛰는 유명 선수들을 같이 라운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경기였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북아일랜드의 로리 맥킬로이가 24언더파 264타로 우승에 오르면서요. 통산 20승에
올리면서 20등 고지를 빨리 밟았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LPGA는 이제 뭐 어떻게 반쪽 경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하죠? 그렇죠. 부산으로 갔죠. 부산으로 가서 하는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으로 이제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역시 코로나19 관계로 세계 탑 랭커들이 한국 가는 거를 꺼려해서 불참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회를 꾸려야 되겠고 해서 아주 힘들게 84명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거의 LPGA에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 또는 일부 LPGA 선수 그리고 한국의 초청 선수들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 반쪽이 됐든 두 쪽이 됐든 이거는 정상적인 LPGA 대회이기 때문에 우승을 하면은 LPGA 풀시드를 받잖아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신데렐라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탑 랭커들이 참가 안 했더라도 수준급의 선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부산은 지금 아주 따끈한 그 여자 골프 소식이 지금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네, 제주도에서 열릴 거 못 열렸는데 부산에서 열리니까 또 뭐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네, 제주 뭐 1시간이면 날라오잖아요. 자, 이제 유럽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 뭐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네 음성이네 말도 많고 그랬는데 음성 판정 받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음성 판정 받았는데 그게 마음고생이 있었는지 선수 얼굴이 그렇게 피곤해 보였어요. 사실은요. 지켜보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와중에. 네, 그 피곤한 와중에 사실 이란전에서 골 A매치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뛰어가지고 한 골만 경기 넣었잖아요. 동점골을 넣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서 잤는데도 뭐 하긴 이란서 영국이 한 번 몇 시간 안 되니까 크게 비행 시간도 없었습니다만은 손흥민의 얼굴이 좀 피로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양성이냐 음성이냐 했는데 음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음성 결과 나자마자 바로 경기에 나타나서 케인의 그 도움으로서 시즌 4, 5골을 올렸어요. 그래서 귀국 후 또다시 바로 영국으로 귀국 후 골 기록을 올리면서 역시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것 같다. 그래서 손흥민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절정적인 골 감각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뉴캐슬을 3대1에 물리치는데 1등 공신이 됐다. 그래서 손흥민의 주가는 점점 써니의 주가는 영국에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축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빅베어 문 열립니다. 지난 16일 눈썰매를 탈 수 있는 빅베어 스노우플레이를 개장한 빅베어가 최근 밤 기온이 20도대로 떨어지는 춥고 건조한 날씨로 개장 조건이 충족된다며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빅베어가 이른 겨울 시즌 개막을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으로 9억 달러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자체 추산됐습니다. 16일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8억 9,110만 달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비로 2,140만 달러를 들인 것을 감안할 때 40배가량의 투자 수익을 낸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문건에는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2분 이상 시청한 사람은 작품 공개 23일 만에 1억 3,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